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거지 부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자 부부로 살 것이냐,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순간의 선택 잘해야겠습니다. 여기 그 30세 부부의 자산 관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착각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한번 산하제한 포스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프 피임법을 아십니까? 가족계획 하면서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면하기 힘들다. 면하지 못한다. 이 뜻인데요. 요즘은 제가 바로 보험 및 금융상품을 제대로 모른다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법을 아십니까? 보험 및 금융상품 가입 요령이 되겠습니다. 덮어놓고 그 보험 및 금융상품을 가입한다면요, 많이 가입하면 부자가 될지 않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가입하다 보면 거짓골을 면하기 힘든다. 그러니까 못 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한번 사례를 통해 제가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보험 및 금융상품을 판매인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그래서 많이 가입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실증적인 제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 다음에 보험 및 금융상품을 많이 가입한다면 가난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외벌이 부부, 30세 부부가 있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그 사회 초년병들, 신입사원들도 굉장히 주위에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요. 결혼했다면 부연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자산 관리에 신경을 써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도 거짓골을 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맞벌이를 하지 않고 그 전업주부로 있는 배우자가 아무리 아껴도 거짓골을 면하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세 부부의 보험 및 금융상품 가입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는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할 줄만 알지요, 이런 상품에 대한 그 유불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검증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인의 말만 듣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 생활보장, 그 다음에 그 사망보장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2억 원을 가입하고, 그러니까 주된 생활자죠. 경제적인 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전업주부라서 1억 원만 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요, 20년 납인 경우에 매월 75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20년 동안 1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데요. 과연 2억 원하고 1억 원 보장 충분할까요? 또한 그 부부하고 태어난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가족보장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암보험 및 어린이 보장보험 등을 많이 가입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납을 하는데요. 매월 30만 원 내외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에 7,2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금액을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노후 보장을 통해서 외벌이인 남편은요, 근로자니까 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만은요, 어떻습니까? 그 무소속 배우자는요,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후 보장, 연금이 필요한 사람은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무소속 배우자인 전업주부인 아내가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죠. 연금보험을 가입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남편도 노후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있지만 연금을 더 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남편 100만 원, 아내 100만 원, 토탈 20년 동안에요, 매월 200만 원씩 납부하게 된다면요, 무려 20년간 4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많이 넣고도 나중에 노후 보장이 안 된다면 정말로 폭망이 아닐 수 없겠죠. 저축을 목적으로 해서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또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적금을 넣습니다.
3년 동안에 3년 만기라고 한다면은요, 매월 100만 원씩 3,600만 원 정도 내고요.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롤오버가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요. 세후 월 수입이 5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좀 높은 편에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550만 원 중에서요. 종신보험 75만 원, 각종 보장보험 30만 원, 그다음에 연금보험 200만 원, 적금 100만 원 하니까 405만 원에 어떻습니까? 보험 및 금융상품에 대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나머지 145만 원 하고요. 보너스는 생활비 충당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입한다면요. 정말로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정신적 승리만 쟁취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헛배가 부른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쭉정이 같은 것만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요. 기분만 좋지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거나 보장을 받거나 노후 보장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치 정크 푸드를 먹는 것과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30살인 부부가 65세 되는 시점, 35년 뒤에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의 미래 시점을 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5년이 지난 흐른 시점이 되겠죠. 과연 이 부부는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가난뱅이가 되었을까요? 일단 사망보장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이죠. 20년 납부는 끝났습니다. 65세 시점이 어떻습니까? 환급금은 원금 대비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은요. 그 65세 시점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남편 2억 원, 아내 1억 원의 보장 금액이 있죠. 물론 이것도 죽어야만 나오는 금액인데 이 65세 시점에 35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보험금의 현재 가치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 가정 시 놀랍게도 65세 시점에 그 당시에 은퇴 시점에 죽는다 하더라도 남편은 5,800만 원, 아내는 2,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사망보험금 아니겠습니까? 20년 동안 1억 8천을 냈는데 겨우 이게 뭡니까? 정말로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5세 시점에 죽지 않잖아요.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면요. 사망보험금의 현재 가치는요. 남편은 1,682만 원, 아내는 841만 원에 불과합니다. 장례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똥값의 사망보험금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사망보험금은요, 물가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어떻습니까?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바로 물이 돼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보장보험에서 뭐 주요한 그 보장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암 진단 자금 각각 3천만 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요. 65세 시점에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요. 현재 가치는요. 87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세 때 암에 걸렸다. 그러면 25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20년 동안 7,200만 원을 만약에 투자했다면 이 정도 금액밖에 안 나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노후보장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부부가 매월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20년 납부를 했을 때 8% 단리확정 금리 연금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확실하게 이 금액이 나옵니다. 연금액이 65세 때부터 매월 511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뭡니까? 35년 뒤에 511만 원 받고요. 65세 시점에 511만 원 받지만 100세도 511만 원, 120세도 511만 원. 그 다음에 요즘요. 어떻습니까? 줄기세포의 그 발달로 150세까지 산다는 사람들도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150세, 200세도 511만 원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연금액의 현재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시점에 현재 가치는요. 놀랍게도 148만 원 정도입니다. 4억 8천을 냈거든요. 근데 148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65세가 아니라 90세까지도 당연히 살겠죠. 지금도 90.7세를 삽니다. 여성이요. 그런데 현재 가치는 61만 원이고요. 100세를 산다면 보통 100세 이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가치는 41만 원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거의 5억 원 가까이 내고 41만 원 받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41만 원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1년 내내 손가락 빨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헛부역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금을 또 매월 100만 원씩 뭐 35년 동안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5%
그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세후 원리금은 35년 뒤에요. 세금 내고 15.4% 5억 7,582만 원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재 가치는 1억 6,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속된 말로 인생을 조졌습니다. 자, 보험 및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업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정말로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요,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이처럼 현명한 자산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당신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반드시 만나서 이러한 잘못된 자산관리를 받아서 인생을 망치는 일을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30세 부부는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유가족 보장을 위해서는요,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세 부부가 65세까지 만기로 해서 20년 동안 남편 2억 원, 아내 1억 원 정도의 보장을 받는다면요, 남편은 매월 4만 4천 원, 아내는 2만 2천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만 6천 원이면 종신보험 75만 원하고 동일한 보장을 받는 것이죠. 물론 65세 이후에는 보장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65세까지 사망보장이고 65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노후보장이거든요. 사망보장이 아닙니다. 연금보장입니다. 살아서 걱정이지 죽는 것이 걱정되는 것은 아니죠. 죽는 것은 가장의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시기, 부양 시기, 막내가 졸업할 시기까지, 자립할 시기까지, 그때까지만 사망 보장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종신보험과 차액 68만 4천 원은 그 35년 동안 투자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타 보장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보험 등 보장보험 필요 없습니다. 일단 확률이 저조하고요.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유사시 아주 확률이 미미하지만 혹시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으로 준비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투자를 하면서 확실한 현금으로 보장자산을 준비한다면 훨씬 더 많은 보장자산을 확실하게 보험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매월 30만 원 투자가 가능하겠죠. 노후보장도 연금보험은 당연히 필요 없죠. 왜냐하면 비효율적인 상품입니다. 10년 동안 10년 납의 경우 원금 도달하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저조한 수익률은 사업비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저조하고 그러니 연복리, 복리 효과 없고 비과세 효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지급하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형편없이 똥값이란 거 아닙니까? 물론 연금 준비금 대비 지급률도 30년 동안, 25년 동안, 300개월 동안 원금 이상을 주지 않다 보니까 지급률이 저조해서 정말로 손 안 대고 보험사는 코를 푸는 격이 됐습니다. 남의 돈으로 자산 운영하면서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가입하면 안 되고요. 국민연금을 무소속 배우자는 이미 가입하면 됩니다. 매월 55만 5,300원 훨씬 더 적은 금액을 가입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연금보험과의 차액 매월 144만 원 정도는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저축도 적금은 필요 없죠. 왜냐하면 현재 가치가 너무나 저조하다 보니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 100만 원 그러니까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월 수입 550만 원 중에서 세후 수입 중에서 어떻습니까? 정기보험 6만 6천 원, 국민연금 55만 5,300원, 보장보험, 연금보험, 적금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지해버리죠. 그러면 총 62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겠죠. 투자 가능 금액은 34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거 5%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5년 동안 투자한다면요, 65세 시점에 39억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의 현재 가치는 3.6% 할인했을 때 11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정말로 노후에 은퇴 시점에 현재 가치로 10억 원 이상을 훨씬 더 준비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은퇴 자산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가의 은퇴 자산이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임의가입, 추납 등을 포함해서 가입할 경우 무소속 배우자는요, 65세 시점부터 현재 가치로 184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미래 가치로 환산하면요, 634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로망인
10억 원 플러스 이렇게 연금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은퇴 자산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90세 시점에는 미래 가치가 1,536만 원이고요. 100세 시점에는 2,18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물가가 10% 20% 뛰더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죠. 반면 연금보험은요. 오래 살면 그다음에 물가가 1%라도 뛴다면요. 정말로 지금도 지옥을 걷는 셈인데 나중에는 정말로 휴지조각도 안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 국민연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행복한 노후 생활비가 보장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떻습니까? 부부는 은퇴 자산도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그다음에 은퇴 자산으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30세 부부가 자칫 잘못하면 거짓골을 못 면하지만요.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후 보장이 그리고요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투자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꽃놀이패처럼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요 자신 있게 공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장기 투자도 가능하겠죠. 그러니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여력이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30세 부부,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 이런 사람들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다면 정말로 폭망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항상 자기 편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필요하겠죠. 당신 편에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합니다. 보험 및 금융상품을 팔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인생이 긴 거 같습니까?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긴 거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30세 사회초년생 25살에 반드시 자산관리에 대해서 물건을 파는 보험 및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의 말만 믿고서 가입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현명한 조언을 하면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